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막 엄청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하이스케일 전략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맵 시야도 다 밝혀두고 완벽하게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아요. 내가 무조건 이겼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이 갑자기 내 컴퓨터 모니터 전원 코드를 휙 뽑아버립니다. 아, 화면이 그냥 까맣게 나가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화면이 꺼졌는데 내 캐릭터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들고 있는지가 뭐 더 이상 중요하겠습니까? 게임은 거기서 끝은 거죠.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 그리고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딱 이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최신 지정학 그리고 경제 분석 보고서들이 바로 이 기막힌 역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인공지능 무기 체계를 완성한 초강대국이 왜 폭 30km 남짓의 좁고 낡은 바닷길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가?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상황이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 지갑 그리고 일상, 밥상 물가에 어떤 치명적인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는가? 오늘 이 거대한 이면의 작동 원리를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모니터 전원 코드라는 비유 있잖아요. 그게 지금의 글로벌 위기를 아주 날카롭게 꿰뚫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가요? 네, 본격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려면 일단 이 게임 속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도대체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그 실체부터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오늘 다루는 자료들이 보여주는 미국의 군사 기술력은 단순히 무기가 세졌다, 이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무기가 세진 게 아니라면 뭐 시스템 자체가 달라진 건가요? 그렇죠. 전쟁을 수행하는 뇌, 그러니까 지휘 통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진화해버린 거죠. 이번 충돌에서 미국은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클로우드를 결합해서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와, 잠깐만요. 챗 GPT나 클로드 같은 인공지능이 전쟁터 한가운데에 투입됐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AI가 군대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막 총을 쏘는 로봇을 직접 조종하고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총을 쏘는 방아쇠 역할이 아니라 어디에 총을 쏠지 결정하는 눈, 그리고 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현대전에서는 정보가 모자란 게 아니라 너무 넘쳐나는 게 오히려 문제거든요. 아,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요. 네, 위성사진, 정찰 드론이 막 찍어보내는 영상들, 적군 통신 감청 데이터, 심지어 소셜미디어 동향까지 무려 179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가 1초 단위로 쏟아집니다. 1초 단위로 179개나요? 인간 분석관 수백 명이 며칠 밤을 세워도 다 못 볼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메이븐과 클로우드가 결합된 이 AI 시스템은 이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긁어 모아서 싹 통합을 해버립니다. 와, 그러면 AI가 알아서 분석을 다 끝낸다는 거네요. 맞아요. 숨어있는 적의 미사일 기지나 이동하는 레이더망을 스스로 찾아내고요. 심지어 어떤 무기로 타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 확률까지 다 계산해서 지휘관 화면에 딱 띄워줍니다. 그럼 인간이 할 일은 그냥 AI가 올려준 리스트 보고 승인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타격 규모를 보니까 이 속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진짜 체감이 되더라고요. 전쟁 발발 단 24시간 만에 이란 전역에서 1000개 이상의 표적을 선정하고 타격했어요. 네. 그리고 6일 동안 무려 2000개 이상의 목표물이 파괴됐죠. 6일에 2000개요? 우리가 흔히 현대전의 교본이라고 부르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그 충격과 공포작전 규모를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타겟을 찾고 분석하고 또 우선순위 매기는 데만 수일에서 길게는 수주씩 걸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이 단 몇 분 만에 끝난다는 거죠. 전지전능한 AI 최고 경영자가 1초 만에 수천 개의 완벽한 결정을 막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정보 처리 능력이랑 타격 속도 그리고 정밀도 면에서 미국의 기술 패권이 역사상 최고 정점에 도달했다는 걸 증명한 거군요. 그렇죠. 적의 공격 징후를 탐지해서 선제 타격하는 그 이른바 킬체인을 AI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잖아요. 아, 네. 뉴스에서 봤어요. 그게 군사적 관점에서는 결국 과장이 아닙니다. 공중전이나 정밀 타격전에서는 사실상 게임이 끝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바로 여기서 약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나요? 어떤 모순이죠? 그러니까 하늘이랑 우주를 AI로 다 완벽하게 장악했고 적의 주요 시설을 무려 2,000번이나 초정밀 타격해서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누가 봐도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인데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세계 경제 시장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는 건가요? 주식 시장은 막 출렁이고 유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요. AI가 이렇게 똑똑하다면서 왜 경제 패닉은 못 막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AI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배한 곳은 전쟁의 머리, 그러니까 정보랑 타격망 쪽이에요. 하지만 세계 경제가 살아 숨쉬게 만드는 진짜 동맥은 그런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코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바로 현실 세계의 아주 아날로그적인 물리적 지형에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AI랑 칩으로 적의 레이더를 다 부숴버려도 현실의 원유를 가득 실은 거대한 유조선이 바다를 건너오지 못하면 공장 기계는 멈추고 세계 경제는 마비되는 거죠. 아, 물리적인 물류가 이동하는 그 바다의 지형지물 자체를 AI가 바꿀 수는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공지능이 하늘을 지배할 수는 있어도 현실의 지형을 바꿀 수 없다는 이 거대한 한계가 지금 시장의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는 핵심 이유입니다. 하늘의 첨단 기술이 바다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다. 이거 진짜 와닿네요. 그럼 우리 시선을 그 거대한 맹점인 바다 위 좁은 해협으로 좀 옮겨봐야겠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아래요. 네, 지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중 하나죠. 지도에서 보면 중동의 페르시아만이랑 오만만을 연결하는 유일한 출입구인데 이곳의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단 하나의 좁은 목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초크 포인트라고 부르죠. 아, 초크 포인트. 20%면 엄청난데요. 하루 최대 2천만 배럴의 석유가 오직 이곳을 지나야만 전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지리적 특성이 아주 기가 막혀요. 어떻길래요?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고작 30에서 40km에 불과하거든요. 30km요? 네,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도 안 되는 아주 좁은 바닷길이에요. 게다가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아서 실제로 그 거대한 초대형 유조선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항해구역은 양방향으로 각각 폭 3km 남짓밖에 안 됩니다. 와, 3km요? 그 정도면 그냥 뭐 조금 넓은 강폭이랑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그 좁은 길목에 막 커다란 유조선 한두 척만 침몰하거나 좌초돼도 사실상 항로 전체가 꽉 막혀버리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이란이 파고든 겁니다. 이란은 수백억 달러짜리 스텔스 전투기나 위성 같은 걸로 미국이랑 정면 승부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비대칭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수십만 달러면 만드는 그 저렴한 기뢰를 바다 밑에 막 뿌려두고, 어우, 바다 밑에요? 네, 그리고 자폭 드론 날리고 로켓 포단 소형 쾌속정 수백 척을 해협 곳곳에 숨겨두는 방식이죠. 이걸 군사 용어로는 접근 거부, 그러니까 A2AD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란의 전략은 첨단 무기로 미군을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 해협이라는 좁은 길목 자체를 그냥 너무 위험해서 아무도 못 지나가는 구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막 미국의 위성이나 AI가 개미 기어가는 것도 다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다에 뿌려진 기뢰나 숨어있는 쾌속정을 AI가 싹 다 찾아내서 그냥 미리 부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참 바다라는 물리적 환경이 우주나 하늘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물속은 전파나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환경이거든요. 아, 물속이라서 위성으로 안 보이는군요. 그렇죠. 진흙탕 같은 바다 밑바닥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구식 기뢰를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이나 드론이 완벽하게 식별해서 제거한다. 이건 현대 과학 기술로도 엄청나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센서가 물리적으로 안 닿는 바닷속을 투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결국 미군이 첨단 센서로 해협을 감시한다고 해도 바다 깊은 곳의 위협을 100% 제거했다. 이런 확신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와, 1달러짜리 돋보기로 태양빛 모아서 10억 달러짜리 종이를 태우는 것 같은 진짜 극단적인 비대칭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자료들을 막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좀 기막힌 모순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모순이죠?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좁은 길목을 막겠다고 막 위협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이란 스스로도 자국 석유 수출의 80% 이상을 이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핵심을 짚으셨네요.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 수출선도 결국 다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꽁꽁 닫아버리는 건 결국 이란 경제 숨통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완벽한 자살행위 아닌가요? 스스로 자폭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카드를 자꾸 만지작거리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이란 정권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해협에 폭탄 터뜨려서 물리적으로 문을 영구 폐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진짜 목적이 뭐죠? 그들이 원하는 건 그냥 그 좁은 바닷길 문턱에서 험악한 표정으로 무기를 들고 서성이는 것, 단지 그것뿐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물리적인 타격이 아니라 시장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거든요. 시장의 시스템이요? 네, 상업용 선박들의 심장줄을 쥐고 있는 건 엔진이 아니라 바로 해상보험입니다. 아, 보험이요? 전쟁이 났는데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보험 때문에 배가 멈춘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해운업계 룰이 진짜 냉혹하거든요. 수천억 원짜리 유조선이랑 그 안에 실린 수천억 원어치 원유를 운송할 때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완전 필수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어떤 항구에도 아예 입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입항 거부가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란이 바다 어딘가에 우리 길에 뿌렸을지도 몰라 이런 불확실성을 시장에 딱 던지는 순간 공포감이 싹 퍼지겠네요. 네, 영국의 로이드를 비롯한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은 바로 이 지역을 전쟁 위험 지역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자료를 보면 이 공포감 하나만으로 페르시아만 전역의 선박 전쟁 위험 보험료가 순식간에 50%에서 많게는 수백 %까지 막 취소샀어요. 와, 수백 %요? 그럼 배를 한번 띄울 때마다 수십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막 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조금만 더 험악해지면 보험사들은 아예 선을 그어버려요. 이 해역 통과하는 선박은 보험 적용 안 해준다. 이렇게 통보해버리거든요. 헐, 그럼 보험이 끊기니까 선박은 절대 출항을 안 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사일이 단 한 발도 유조선에 명중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공포와 불확실성이라는 그 엑셀 수치 하나만으로 전 세계 물류 동맥을 완전히 멈춰 세울 수 있는 거죠. 와, 무력이 아니라 금융이랑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맹점을 그냥 해킹해버린 거군요. 네, 이게 이란이 노리는 스위치처럼 켰다 끄는 부분 봉쇄 전략의 진짜 무서운 실체입니다. 충격이 가해지는지 거시경제 현실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전쟁 직전에 배럴당 70달러대였던 브렌트유가 이 봉쇄 위협 한 번에 단숨에 110달러를 돌파하고 120달러 근처까지 치솟았다는 뉴스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근데 석유 가격 올랐다는 게 단순히 뭐 주유소 기름값 비싸졌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유가는 현대 자본주의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피와 같습니다. 플라스틱 만드는 공장, 물건 나르는 화물차, 컨테이너선, 하늘나는 항공기. 심지어 식량 재배하는 비료까지 다 연결되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산업의 근본 원가가 폭등한다는 뜻이거든요. 국제기구들이랑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위기 강도에 따라서 향후 세계 경제가 맞을 충격을 크게 세 단계 시나리오로 나눠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 세 가지 시나리오가 우리가 진짜 대비해야 할 현실이겠네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딱 겪고 있는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봉쇄 시나리오입니다. 실질적으로 배가 가라앉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 폭등이랑 공포감 때문에 물류가 지연되는 상태죠. 네네. 시장 분석가들은 이 상태만 유지돼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115달러 구간에 단단히 묶일 거라고 봅니다. 이 충격이 몇 달만 지속돼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0.4에서 0.8%포인트 막 상승하고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네요. 네,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니까 경제목을 계속 조리게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피가 돌긴 도는데 혈압이 막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계속 두통에 시달리는 상태군요. 그럼 여기서 더 악화되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란이 단순히 위협만 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드론이나 기뢰로 서방 유조선 몇 척을 선별적으로 타격하는 그런 강도 높은 공격 단계입니다. 오, 실제로 배가 터지는 거네요? 네, 이때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파괴가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해상 물류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시장은 브렌트유 130달러에서 150달러 돌파를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거고요. 150달러요. 네, 이렇게 되면 영국이나 유럽 그리고 체력이 약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아주 끔찍한 경제 현상이 시작됩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와,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내 월급이랑 경제 성장은 멈춰버리는 진짜 최악의 늪이잖아요.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마지막 시나리오가 남아있다는 게 진짜 두렵습니다. 전면 봉쇄 상황은 대체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호르무즈 해협이 수개월 이상 아예 닫혀버리는 장기 전면 봉쇄 상황입니다. 이란 정권이 체제 붕괴 위협을 느끼고 에라 모르겠다 다 같이 죽자 이러면서 이판사판으로 해협에 엄청난 양의 기뢰를 쏟아붓고 배를 일부러 침몰시켜서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와, 진짜 최악이네요. 에너지 안보 전문가들이랑 IMF 시뮬레이션을 종합해보면 이럴 경우 유가는 150달러를 가볍게 돌파해서 200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200달러요? 네, 이건 단순한 경제 침체 수준이 아니라 인류가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겪었던 것 같은 글로벌 시스템의 마비, 즉 에너지 주도 경기 침체가 재현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진짜 강한 의문이 듭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간다면 그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 해군이 직접 나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군함으로 호위하는 거예요? 네, 유조선 옆에 미 해군 이지스함을 바짝 붙여서 딱 호위하면서 해협 통과시키면 이란도 무서워서 함부로 공격 못할 텐데요. 그게 참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군사적, 물리적 현실을 다 계상해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불가능한 거죠?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상선이 하루에도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척에 달하거든요. 미 해군이 전 세계 바다에 배치된 구축함을 여기다 총동을 한다고 해도 이 수많은 상선들을 24시간 내내 1대1로 밀착 호위한다. 이건 숫자로 보나 비용으로 보나 감당이 안 됩니다. 아, 배가 너무 많아서 그렇군요. 네, 게다가 군뱅이처럼 느린 그 거대한 상선들 속도에 맞춰서 군함이 호위항해를 하다 보면 물류 병목 현상은 훨씬 더 심해지고요. 그렇겠네요. 미사일 쏘아 올려서 적레이더 부수는 건 하루면 되지만 수천만 톤의 그 물리자진 액체를 바다 건너로 안전하게 옮기는 일은 무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난제인 겁니다. 아,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아시아 국가의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은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당장 생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문제죠. 자료를 보니까 중국은 석유 수입의 약 5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고요. 인도는 원유 수요 85%를 수입하는데 그중 절반이 이 해협을 통과하더라고요. 한국이랑 일본의 중동산 원유 의존부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절대적이고요. 네,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진짜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쓰면 진짜 단순 계산만으로도 국가 경제 뼈대가 흔들리는 충격이네요. 그게 바로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서늘한 교훈입니다. 첨단 AI 기술이 적의 심장부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했냐. 이런 뉴스는 사실 군사 매니아들한테나 흥미로울지 몰라도 네네. 우리 일상을 진짜로 추탱하는 건 결국 아주 낡고 느린 유조선의 백고동 소리라는 거죠. 와. 미국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화려한 미래기술 패권 지도를 막 그렸다면 이란은 아주 투박한 아날로그 지형지물이라는 족쇄를 딱 채워서 그 지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내용을 쭉 종합해보니까 세상의 작동 원리를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기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 예측할 때 보통 주식 차트에 찍히는 혁신적인 AI 기업들 주가나 뭐 인공지능이 언제 인간지능을 뛰어넘을까 이런 화려한 지표에만 시선을 뺏기기 쉽잖아요. 네, 주로 첨단 기술에만 열광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21세기 첨단 기술이랑 바다 위 좁은 길목이라는 원초적인 지리적 한계, 그리고 글로벌 물류 시스템이라는 거시 경제가 어떻게 거미줄처럼 막 얽혀 있는지 보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의 진짜 흐름을 절대 읽어낼 수 없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얻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약간 도발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인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천재적인 두뇌들을 총동원해서 세상을 디지털화했습니다. 네, 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챗 GPT, 클로드, 메이번 같은 이런 초지능적인 뇌를 구축하는데 인류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하지만 폭 30km 남짓의 아주 낡고 거친 바닷길 하나가 막힐 위기에 처하자 그 위대하다던 전 세계 문명이란 경제가 하루아침에 질식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혹시 우리는 그동안 문명의 두뇌를 빠르고 거대하게 키우는 데만 눈이 멀어서 정작 그 똑똑한 두뇌가 살아서 생각할 수 있게 피를 공급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육체와 혈관의 취약성을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은 아닐까요? 와, 두뇌를 키우느라 육체와 혈관이 끊어질 위험을 잊고 있었다.
이거 정말 날카롭고 서늘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헤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내일 아침 경제 뉴스를 보고 글로벌 정세를 읽어내실 때 완전히 새롭고 해상도 높은 그런 렌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누군가가 막 화려한 기술적 승리나 AI의 전지전능함만을 막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조용히 현실의 물리적 인프라라는 그 전원 코드가 과연 무사한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얻으셨을 테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자료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흥미로운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은 최첨단 기술, 다른 한쪽은 아주 고전적인 지정학. 이 둘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이 대결의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보시다시피 칩과 코드로 싸우는 미국의 AI 기반 전쟁 기계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란이 꽉 쥐고 있는 단 하나의 핵심 해상 수송로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의 기술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미국이 이 분쟁에 어떤 압도적인 기술력을 투입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미국은 지금 팔런티어의 메이븐 시스템이랑 클로드 AI를 결합했어요. 이걸로 뭐랄까 번개처럼 빠른 킬체인을 만들어낸 거죠. 이 시스템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속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몇 주씩 걸려서 분석하고 결정했을 표적 선정을 이제는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린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분쟁이 딱 시작되고 첫 24시간 만에요, 이 시스템이 찾아낸 표적이 무려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6일 만에 그 숫자는 2000개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이라크 전쟁 때 모두를 놀라게 했던 충격과 공포 작전 있죠? 그거의 2배가 넘는 규모예요. 정말 기술적 우위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말이죠, 기술이 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란의 대응 전략은 코드가 아니라 바로 지리, 즉 땅의 이점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이란이 가진 무기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 이건 뭐 지정학적 초크 포인트의 교과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에서 배로 운송되는 석유의 자그마치 20%가, 그러니까 하루에 2천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바로 이 좁디 좁은 해협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이란의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란도 바보가 아니죠. 이 해협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건 자기들도 죽는 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들 원유 수출의 80%가 여기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전면 봉쇄 대신에 긴장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아주 교묘한 스위치 전략을 쓰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럼 미국의 막을 수 없는 기술이라는 창과 이란의 움직일 수 없는 지리적 자산이라는 방패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세계 경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요, 곧바로 국제 유가 차트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지금처럼 그냥 부분적인 봉쇄 위험만 있는 상황인데도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110달러 이상으로 그냥 팍 뛰어올랐잖아요. 이렇게 유가가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전 세계 물가가 들썩일 수밖에 없죠.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세계 인플레이션이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특히 에너지 공급을 이 호르무즈 해협, 단 하나의 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또 냉정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건 머리와 동맥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의 AA는 하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전쟁의 두뇌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물리적인 해협을 틀어줌으로써 세계 경제의 동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현실,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이해는 기술이나 경제, 어느 한쪽만 봐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기술과 경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을 함께 봐야만 하죠. 그렇다면 미래를 향한 진짜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우리의 기술이 마주하게 될 다음 충돌 지점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